최근 남성 환자분들께서 유로리프트, 즉 전립선 결찰수를 문의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결찰수를 받고 나서 재수술을 문의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결찰수를 받고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이창기 원장입니다. 먼저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립선 결찰술은 기저질환이 많아서 마취가 어려운 노인 환자분들 혹은 전립선 크기가 작고 중엽이 없어서 간단하게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좋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 마찬가지듯이 이제 100% 효과가 지속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재수술이나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회음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을 저희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립선 결찰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실 같은 걸로 전립선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확보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런 전립선 결찰사가 깊이 고정이 되거나 할 경우엔 회음부나 밑에 쪽 뻐근함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뻐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술 후 몇 개월이 지나거나 혹은 1,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뻐근하고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전립선 결찰사를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증상으로는 혈뇨가 지속될 경우에 좀 더 주의 깊게 검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결찰사가 전립선 외부로 다시 돌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일부가 방광 쪽으로 돌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돌출된 전립선 결찰사 부위에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결석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혈뇨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결석이 방광 안에 생겼을 경우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되거나 소변이 급하고 못 참을 것 같고 지리고 그런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초음파라든지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그 전립선 결찰사 부위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외래 진료를 보셔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고정해준 전립선 결찰사 부위가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이 다시 약해진다거나 뭔가 배뇨 증상이 시술 전과 같이 불편해질 경우에 저희가 다른 수술이 필요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이 생길 경우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런 전립선 결찰사를 일부 제거하면서 전립선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즉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로 전립선 결찰술 후 재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수술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홀랩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재수술 후에 환자분의 만족도나 실제 결과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 결찰술 후에 다시 생기실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 진료를 다시 받아보시고, 그냥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약물 치료나 혹은 재수술이 필요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